네, 반갑습니다. 광밤이고요. 제 닉네임이 한동안 되게 비밀이었는데 저 오늘 스텝으로 참여하고 계시는 AJ님이 제 광밤의 뜻을 밝혀내셔가지고 제가 와인 한 병을 선물로 드렸던 기억이 나네요. 일단 되게 어떻게 보면 연휴의 마지막 날이잖아요. 이런 귀한 시간을 시간 내서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낯익은 분들도 꽤 보이시고, 네, 혜미님 남편이랑도 같이 와주셨고, 또 처음 뵙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제가 한 25분 정도 제가 겪었던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 거고, 이후에는 Q&A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목에서 여러분 뭐가 느껴지실까요? 별로 느낌이 없나요? 네. 환승에 대해서 저도 이거를 이제 좀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약간 부정적인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게 아닌데. 네. 그런 어떤 선입견을 좀 같이 한번 바꿔보자라는 취지에서 환승도 여정의 일부라는 제목을 잡아봤고요. 새로운 법칙이라기보다는 이거는 저는 이제 앞에는 이제 뭐 캔바, 젠스파크, 저는 이제 클로드 아티팩트로만 다 만든 슬라이드인데 최소한의 수정만 했습니다. 심지어 오타가 있는데 수정 안 한 것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최대한 날것의 것을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수정은 거의 하지 않았어요. 근데 생각보다 되게 잘 만들어주죠. 뭐 애니메이션도 들어가 있고. 세 가지 공식도 사실은 좀 제가 바꾸고 싶었던 공식이라는 것도 워딩이긴 했는데 바꾸지 않았어요. 반대로 좀 강조하고 싶어가지고. 세상에 성공의 공식은 없어요. 제가 느낀 바로는 그래요. 제가 아직 반백살 조금 못 살았는데 이 성공의 공식은 없더라고요. 다만 이렇게 하면은 실패할 확률이 높으니까 조금 조심하자라는 어떤 그런 공식류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제 개인적인 경험을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크게 세 가지 메시지를 전달 드릴 텐데, 첫 번째 마인드셋은 앞에 이미 여행가 제이님이나 최춘님께서 충분히 잘 해주신 것 같아서 제가 가볍게 다룰 거고요. 그 다음에 레버리지 측면은 기존에는 오로지 내 경험으로 뭐든 다 했었어야 되는데 이제 AI가 있으니까 엄청난 레버리지를 받을 수 있다. 그런 부분을 얘기 드릴 거고, 세 번째는 오늘 방금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해야 한다. 그런 액션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사실 뭐 정말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라고 했지만 가능했으니까 제가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겠죠? 네, 답은 가능하고요. 저는 좀 특이한 커리어를 갖고 있어요. 남들은 이렇게 한평생 하는 우직한 어떤 그런 분들도 계시고, 많이 커리어를 바꿔봤자 크게 한 번 정도일 텐데, 저는 한 번 바뀔 때마다 거의 막 180도 바뀌었던 사람이라서 좀 특이 케이스긴 하지만 극단적인 저의 어떤 경험이 여러분들한테 좀 더 생각할 거리는 많이 던져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2년도에 제가 스타트업 씬에 처음 들어왔으니까 뭐 13년, 14년 정도 된 것 같고요. 절묘하게도 제가 14년 동안 엄청나게 커리어를 많이 바꿨는데 그 전에 14년은 F&B만 했었어요. 네, 여기 계신 분들의 대다수는 잘 모르실 수도 있고 아실 수도 있는데, 제가 14년 동안 되게 오랫동안 했던 거는 F&B 씬에서 필드에서 현장을 관리하는, 뭐 지금으로 치면은 지배인, 매니저 이런 거를 14년 정도 했었고요. 가장 여러분들이 알 법한 유명한 업장은 도산공원 앞에 있던 느리게 걷기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 이제 제가 총괄 지배인을 했었는데, 그걸 하다가 갑자기 사운들리라는 음파통신 기술의 스타트업의 공동 창업을 했었고, 7년 정도 했었고, 나중에는 이제 뭐 IP를 매각하고 잠깐 숨고르기를 한 시간이 있었고, 그로부터 한 1년 정도 있다가 퓨처키친이라는 로보틱스 푸드테크 회사죠. 거기에 공동대표를 했었고, 지금 이제 지니파이, 지피터스를 운영하고 있는 지니파이 입사한 지는 1년 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조금씩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폰트가 지금 보니까 생각보다는 작네요. 근데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얘기라서 정말 유명한 연설이죠. 우리 스티브 잡스 형님의 스탠포드 대학교 졸업식 연설에 제목은 아마 Connecting to the Dots로 제가 기억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미래를 내다보면 점들을 연결할 수 없다. 오지 않았으니까. 다만 과거를 되돌아볼 때만 점들이 연결된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각각의 점들은 미래에 다 어떤 가치로서 선으로 연결될 포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메시지의 핵심은 저는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을 믿어라라고 저는 해석했거든요. 네, 그게 제가 밝혀낸 나름 환승의 비밀이 아닐까 싶고, 하나씩 볼게요. 여기서도 이제 포뮬러 1이라고 얘기했는데, 앞서 얘기 드렸듯이 공식은 없어요. 그냥 광밤의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이다. 앞서 이제 최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다른 사람의 경험을 토대로 내가 생각해보고 나한테 질문을 던져보면 되겠죠. 근데 저는 제가 되게, 그러니까 저의 과거는 사운들리를 하기 이전과 사운들리라는 스타트를 하고 난 이후에 가장 크게 바뀐 거는 딱 이거 하나였어요. 제가 F&B를 하던 시절에는 제 한계를 제가 규정했었어요. 내가 한국에서 F&B 제일 잘해봤자 신라 호텔에서 이건희를 모시는 정도 수준까지밖에 못 가겠지. 근데 사실 그 정도 약간 자만심이 있었기 때문에 F&B를 그만둔 것도 있었거든요. 근데 스타트업을 막상 해보니까 내 한계를 내가 규정하고 있더라고요. 내 인생 내가 사는 건데 이 한계를 사실 누구도 규정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단언컨대 나 외에 다른 사람 그 누구도 여러분 각각의 한계를 규정하게 내버려 두시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네, 다시 보면 볼수록 폰트는 작네요. 근데 강연 자료가 다 나간다니까 그때 자세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14년 정도 제가 외식업을 했으니까 한쪽 업에서 10년 이상 했으면 나름 베테랑이겠죠. 그리고 저는 완전 바닥부터 생각해서 나름 도산공원 그때 당시에 2002년, 2005년에 가장 잘 나간다는 느리게 걷기라는 데서 대장을 하고 있었으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잘 나간다는 수치가 조금 잘 안 와닿을 것 같아서 하루 매출이 카페인데 1,000만 원이었어요. 2005년 정도에 하루 매출이 1,000만 원, 한 달에 3억, 순이익 1억. 그거를 진두지휘하는 사람이 저였거든요. 근데 고객 응대랑 매장에서 이제 조직 관리는 정말 잘했는데, 그때는 이 IT 기술이 거의 제로에 가까웠어요. 컴퓨터 키고 끄고 엑셀 파일 정도 다뤘던 것 같아요. 네, 엑셀까지 못 다뤘으면 진짜 컴맹이었을 텐데 다행히 이제 엑셀은 좀 다룰 수 있었고, 그래서 사실 왜 그런 네가 사실 F&B 관련된 것도 아니고 되게 약간 테크 기반의 스타트업을 하려고 하지 하면서 모든 분들이 반대했고, 넌 F&B 전문가 이거 못할 거야 라고 하던 게 2012년도에 저의 상황이었고요. 근데 제가 왜 했을까요, 여러분? 적혀 있으니까 아시죠? 네. 저는 남들 다 말려도 하고 싶었어요. 한 번 사는 세상인데 왜 나는 하나만 하고 죽어야 될까라는 생각에 답을 못 내리고 있던 차에 그 지피터스의 대장님인 김태현 대표가 저를 꼬드긴 거예요. 네,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멋모르고 스타트업을 창업을 해버렸더랬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몰랐고, 이거는 사실 저는 신경 가소성 이런 말 몰랐어요. 이번에 자료 준비하다 보니까 클로드가 다 알려준 거고, 다 핑계라는 것을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좀 증명할 수 있을까? 클로드야, 내 말만 해서는 사람들이 안 믿을 것 같아 했더니 이런 어려운 이런 거 아시죠? 신경 가소성. 네. 저는 사실 처음 알았어요. 네. 뉴로플라스틱 시리인 것 같은데 도몬 노이즈란 아저씨가 저런 데서 얘기를 했대요. 그 핵심은 20살이든 50살이든 뇌는 계속 새로운 연결을 생성한다. 그래서 나이가 너무 많아. 이거 다 핑계다.
이미 그리고 오늘 원샷님 오셨던 걸로 아는데 어디 계시지? 예, 원샷님 저기 증명해 주고 계시고 산타님, 레오님 떠오르는 분들이 있거든요. 나이는 다 핑계예요. 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다? 그냥 내가 하겠다는 의지랑 올바른 방법론. 조금 빨리 갈 수 있는 방법들이 분명히 있는데 예전에는 뭐 1부터 10까지를 시행착오를 했다면 요즘은 퍼플렉시티나 이런 좋은 AI 검색들한테 물어보면 되잖아요. 어떻게 하는 게 남들의 시행착오를 많이 했던 거라서 좀 쉽게 갈 수 있는 건지 물어보면 조금 그 단계를 리소스를 예전에 비해서는 10% 20%만 써도 될 만큼 많이 발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메시지가 제가 이제 챕터 1 마인드셋에서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고 싶은 얘기인데 예전에 저는 나는 F&B만 했던 사람이야. 야 14년 했던 걸 갑자기 때려쳐. 이제 나 이제 고속 성장만 남아 있는데 전공이 전혀 나는 통신도 어렵고 거기다가 심지어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전파 통신 같은 개념이 아니고 음파 통신이래요. 여러분 음파 통신이 뭔지 아세요? 생소하잖아요. 예. 그거를 2012년도에 제가 했던 거예요. 나중에 찾아보세요. 사운들리 음파 통신하면 다 나오는데 쉽게 얘기하면 종이컵으로 하는 게 음파 통신이야. 종이컵의 어떤 그 가장 쉽게 비유를 하면 이 소리의 떨림이 실로 전달돼 가지고 상대방에게 들리잖아요. 이런 게 이제 음파 통신인데 저희가 그때 당시에 어떤 이런 소리에다가 사람 귀에 들리지 않는 신호를 심어서 전달하면 그 마이크가 그 소리를 듣고 이 전자 신호를 해석해 갖고 다시 들려주는 그런 간단한 통신이었는데 사실 간단하지 않죠.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하나도 못 알아들었을 테니까. 네. 근데 저는 이제 사운들리라는 스타트업을 하면서 새로운 분야도 배울 수 있다. 경험이 있으니까 오히려 더 빨리 배운다. 그리고 다른 관점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게 되게 컸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좀 그런 삶을 조금 더 희구했던 것 같아요. 하나의 삶보다는 한 번 사는 삶을 되게 좀 다채롭게 살고 싶은 저의 어떤 개인적 특성도 반영됐던 것 같습니다. 요 정도가 제가 이제 마인드셋 측면에서 얘기 드리고 싶었던 거고, 두 번째, 이거 포뮬러는 아니에요. 그냥 저의 광밤의 두 번째 경험이구나. 되게 한쪽에 깊이 있는 경험은 횡으로 전이 된다. 말 되게 멋있지 않아요? 제가 썼으면 이렇게 못 썼을 거예요. 네. 하나를 딥답하면 다른 것도 잘한다 정도가 제가 생각했던 워딩이었는데 이것도 클로드가 잘 풀어줬어요. 봅시다. 여기 이제 하나를 좀 깊게 파본 분들이 많이 오셨으니까 진짜 그런지 아닌지. 이제 소프트웨어 스타트업이었죠. 거기다 조금 통신에 특화된 스타트업이 사운들리였는데 퓨처키친은 여기 하드웨어까지 가미돼요. 로보틱스예요. 그러니까 제가 했던 거는 로봇이 치킨을 튀기는 사업을 했었어요. 그게 이제 퓨처키친이고 저희 경쟁사로는 뭐 로버트 치킨 같은 게 되게 잘하셨던 대로 있는데 어찌됐든 기존의 어떤 푸드씬이 되게 낙후돼 있으니 여기에 이제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 접목돼 가지고 조금 더 삶을 이롭게 만들자 뭐 그런 이제 회사를 선택했는데 이때 주변에서 반응은 왜 또 생고생을 하려고 해? 왜 뭐 너 로봇 만들어 본 적이 있어? 로봇이 어떻게 제어되고 동작하는지 알아? 아니 몰라. 그거 잘 아는 분들 내가 채용하면 되지. 뭐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CTO 채용까지 한 18개월이 걸렸어요. 네. 그런 고생은 있었지만 이번엔 좀 확신이 있었어요. 7년 동안 제가 사운드를 하면서 사업의 본질이 뭔지를 김태훈 대표님과 같이 고민하면서 한 몇 가지 바로 나오네요. 네. 제가 생각했던 사업의 본질은 크게 세 가지였어요. 고객의 문제를 찾아야 된다. 그 문제를 찾지 못하면 사업을 안 해야 된다가 저는 지금도 생각하고 있는 가치관이고요. 고객이 문제를 찾으면 그 문제만 잘 찾게 되면 해결책은 어떻게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보다 더 나은 해결책만 있으면 되니까. 그러면 이제 가치 창출이 되는 거죠. 제가 생각했던 사업의 본질은 문제를 잘 찾자, 좋은 솔루션을 제시하면 가치는 창출된다.
근데 이거는 꼭 소프트웨어 비즈니스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하드웨어 쪽 로보틱스도 분명하게 적용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고요. 또 제가 이제 C레벨 쪽에 있었으니까 리더십의 본질도 많이 고민을 해봤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했던 리더십의 본질은 이것도 이게 요약해보면, 에센셜하게 추려보면 세 가지였던 것 같아요. 나를 따르라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었던 것 같은데, 배를 빨리 만들게 하려면 막 이 선원들을 채찍질할 게 아니고 바다를 나가고 싶은 어떤 동경의 그런 걸 키워줘야 알아서 바다를 가보고 싶어갖고 배를 빨리 만든다는 그런 구절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게 저는 비전 제시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가는 길이 뭐고 어떤 게 이게 인류를 더 이롭게 만들고 기존의 문제를 해결하는지가 잘 전달된다면 알아서 야근할 거고, 또 알아서 자기 시간을, 뭐 야근까지는 안 하더라도 평소에도 그런 우리가 해야 될 어떤 문제에 대한 어떤 고민을 항상 머리 한쪽에 하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리더는, 특히나 이제 CEO들은 좋은 비전 제시가 첫 번째고, 그런 비전에 공감할 수 있는 팀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저는 CEO가 최소 50%는 시간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그래서 지금 뭐 지니파이에서도 그런 좋은 인원들을 채용하기 위해서 50% 정도 시간을 쓰고 있고요. 나머지는 그냥 실행하는 거예요. 계속 실행하고 실패하고 반복하고, 뭘 잘못했지, 이거를 다시 테스트해보고 또 실행하고. 근데 이거는 사실 업종에 관련이 없는 거잖아요. 뭐든 다 비전 제시할 수 있는 거고, 좋은 사람은 어떤 도메인이든 다 있는 거고, 빠르게 실행하고 빠르게 실패하는 거는 이미 린 스타트업 관점에서 증명된 스킬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어느 특정 분야에서 되게 약간 끝까지 가보신 분들은 다른 분야에서도 비슷하게 갈 수 있다.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뭐 여러 가지 허들이 있겠지만, 네, 뭐 하드웨어 하던 것, 벌써 세 번째, 두 번째는 뭔가 약간 제가 써머리가 잘 안 됐네요.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방법은 한쪽 분야 핵심은 하나의 업에 되게 충실히 자기가 어떤 끝까지 해본 사람은 다른 쪽을 새롭게, 어떤 우리가 환승이라는 키워드를 썼잖아요. 그런 할 때 특별히 주저할 필요 없다. 이것도 했었는데 다른 쪽도 충분히 잘 하실 수 있다. 그 메시지를 전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세 번째 환승은 이제 그럼 로보틱스를 하다가 지금 있는 지니파이 쪽에 제가 AI 교육, 커뮤니티 기반의 AI 교육 비즈니스에 C레벨로 참여하고 있는데, 여긴 또 달라요. 이전에 이제 하드웨어 했는데 교육 비즈니스죠. 저는 1년 6개월 전까지는 교육 비즈니스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뭐 그냥 선생님들이 알려주는 거 잘 듣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나 이런 거였는데, 교수법도 되게 많고 좀 깊이 있게 다가서다 보니까 잘 내가 아는 것과 남이 잘 알게 전달하는 건 되게 다른 탤런트고 다른 역량인 것을 이번에 이제 배우고 있는 중이고요. 예전엔 조금 더 이제 B2B 쪽에 좀 치중된 비즈니스였다면 지금 이런 쪽 비즈니스는 다 B2C고 또 커뮤니티 기반이잖아요. 고객도 달라졌어요. 그리고 제조업을 했었었는데 지금 이건 서비스업이잖아요. 어떤 업종, 업태도 달라졌어요. 다 달라졌는데 이번에는 두려움은커녕 되게 기대감이 컸거든요. 네. 그거는 저는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잘 안 된다 하더라도 AI를 남들보다 많이 써보고 이 어떤 레이더를 잘 탐지하는 이런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기만 해도 상위 3% 안에 들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여기 오신 분들은 제가 단언컨대 상위 3% 안에 드실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친구분들하고 AI 얘기를 하루 종일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몇인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근데 이쪽에 있는 분들은 하루 종일 그 이야기 하는데 너무 재밌거든요. 어디 가서 클로드 얘기하면 누구야? 여자친구 이름이야?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제 고등학교 동창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는 제가 클로드 얘기하면 그록 써봤어. 그록은 또 누구야? 너무 좋잖아요. 예. 그런 같이 이야기할 친구들이 있는 그런 쪽에서 AI를 정말 많이 써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설사 실패를 하더라도 얻는 가치가 클 거라는 그 기대감이 너무 컸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봅시다. 게임의 룰이 새로운 거 배우려면 저도 사운드를 7년 했잖아요. 5년에서 10년 정도 뭔가 배우는 러닝 커브가 생겼었어요. 과거에는. 그리고 그때는 리서치를 다 그냥 노가다로 다 했었어야 됐어요. 요즘 딥 리서치가 다 해주잖아요. 그리고 그때는 혼자서 좀 감내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같이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졌다는 게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게 이제 AI 시대의 어떤 환승의 어떤 러닝 커브도 많이 단축됐고, 지금은 어떤 정보를 탐색할 수 있는 툴들이 뭐 일주일 단위로 새로 나오는 것 같아요. 뭐 딥 리서치가 뭐 예전에 GPT만 있었다면 지금은 다들 뭐 심층 분석, 깊이 있게 연구하기 이런 것들이 다 버튼이 생겨나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이 커뮤니티 기반의 어떤 집단 지성으로 이런 걸 활용할 수도 있고. 예, 너무 이런 건 안타깝지만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사실 겪고 계실 어떤 후회라서. 근데 어쩔 수 없어요. 뭐 챗GPT가 제 기억이 맞다면 2020년 10월 말일인가 11월 말일 정도에 나왔던 것 같아요. 나온 지 3년이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 AI가 없었어요, 당연히. 예, 이거는 사실 제가 계산해 보진 않은 거고, 약간 클로드가 아티팩트 효과를 좀 극대화시켜 주고자 해서 뭐 3년을 3개월로 2년을 2주로 이렇게 좀 약간의 과장을 보탠 것 같은데, 저는 이 과장이 되게 와닿아서 수정하진 않았어요. 그냥 대략 12분의 1로 단축시켜줬다, 뭐 48분의 1로 단축시켜줬다, 뭐 이런 거고. 그래서 지금 환승을 준비하고 계신 여러분들, 또 이미 환승을 하신 분들, 아니면 환승 생각은 없지만 그래 AI 씬에서 뭐 하는지 한번 드러나보자 하신 분들, 여기 오신 분들은 되게 행운한 게 오늘이 끝나면 아마도 정말 뭐 하나라도 내일 작은 시도는 해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은 운이 좋은 케이스라고 생각하고, 또 이 자리에 있는 저도 그런 좋은 운을 받은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 부분도 사실 앞에 부분들을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나열한 것 정도라서 요런 내용들은 사실 이제 진입하기에 제가 합류해가지고 기업 교육을 제가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제 여러분들 이제 B2C라면 예를 들어서 LG 인하원 쪽 교육을 저희 이제 지피터스 파트너분들이랑 간다든지 SK 어떤 다른 그룹사 교육을 간다든지 하면 실질적으로 마케터들이 AI를 못 써서 뭘 못했다기보다는 몰라서 못했어요. 그러니까 처음 이런 툴이 있다는 걸 처음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대기업 임직원들보다 되게 지금 스마트하신 거예요, 현재 수준에서는. 근데 대기업들도 이제 본격적인 AI 교육을 올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이제 선의 경쟁을 하겠지만, 작은 툴 하나를 알려주잖아요. 그러면 1주, 2주만 배워도 엄청난 속도로 따라와요. 그게 뭐냐? 그쪽에 치열한 고민을 했던 어떤 도메인의 어떤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몇 가지 툴만 알려주면 날아다니시는 사례를 많이 봤고, 또 B2B 세일즈도 제가 14기, 15기에는 지피터스 스터디를 했었는데, 거기도 처음 오셨는데 이런 툴들이 있었는지 몰라서 못했을 뿐이지, 요즘 힙하다는 러버블이나 이런 바이브 코딩을 해서 실질적으로 자기 랜딩 페이지를 2주 만에 완성하신 분들이 계셨어요. 그럼 그게 또 단축되잖아요. 외주 맡기려면 몇백만 원 들 것을 자기가 러버블 유료 모델 정도만 써가지고 구축했던 사례들도 있고, 또 교사 같은 경우는 오늘 그 윤숙희 의원님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쪽 교사신도 많이 변하고 있어요. 예. 근데 이런 다양한 툴들의 도움으로 인해서 정작 내가 가르쳐야 될 어떤 교육생들, 학생들의 어떤 개인적인 고민의 시간을 더 많이 쓸 수 있는 환경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 다 공통점들을 좀 취합해 보면 기존에 자기가 되게 고민했던 경험에 적절한 AI 도구들 한두 개만 붙으면 엄청난 속도로 성장할 수 있고 학습할 수 있고 발전시킬 수 있다. 네, 이거 뻔한 소리죠.
just do it 뭐 이런 겁니다. 바로 시작하셔야 된다는 얘기고, 이건 제가 어딜 가나 얘기하는 탑3 AI 활용 툴 세 가지인데요. LLM은 저는 25분 정도 됐네요. 챗GPT, 클로드, 제미나이 요 세 개 정도만 일단 다 알려드려요. 더 많이 있지만 이 세 개만 잘 쓰셔도 충분한 것 같고, 여기에는 이제 클로드가 챗GPT, 클로드, 제미나이를 조금 있어 보이게 정리해줬어요. 24시간 멘토, 깊이 있는 분석 파트너, 구글 생태계 마스터, 이 말도 맞는데, 저는 조금 더 직관적으로 설명드릴 때 챗GPT는 이 세상에 현존하는 어떤 웹페이지에 있는 되게 다양한 정보를 이미 다 한번 읽어본 영어 잘하는 똑똑한 인턴 정도라고 설명을 드리고, 클로드는 똑같은데 얘는 영어도 잘하지만 한국어를 잘하는 인턴 정도로 소개를 드리고, 제미나이는 기억력이 좀 더 좋은 인턴이라고 설명을 해줘요. 얘가 좀 더 기억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인턴 중에서도 한 10분 동안 얘기했던 것을 다 잘 정리해서 기억하는 인턴도 있고, 아까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고 좀 기억을 못하는 인턴들도 있잖아요. 저는 그 정도로 주변 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빅3는 퍼플렉시티, 펠로, 젠스파크가 있는데, 처음에는 퍼플렉시티가 단연 1위였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은 펠로랑 젠스파크가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어서 1강 2중인데 곧 3강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툴을 꼭 유료 안 쓰셔도 돼요. 무료 모델을 써보시고 나랑 맞는 거 하나 정도는 유료를 구독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강연 자료도 실질적으로 4개의 툴로 만들었는데 이거 살짝 뻥이에요. 이렇게 만들진 않았어요. 저는 클로드 4.0 소넷으로 전체적인 스토리랑 내용 정리를 다 잘했고, 맨 마지막에 스티브 잡스도 울고 갈 정도의 임팩트 있는 슬라이드로 만들어줘만 했던 거예요. 스티브 잡스가 울고 가셨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중요한 것은 감마 스타일이 있어요. 감마가 보여주는 약간 사이버틱한 그런, 이번에 저희 그 랜딩 페이지가 감마로 만드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좀 약간 미래지향적인 화려한 버전, 약간 감마 스타일이고, 클로드는 이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펠로는, 오늘 아마 펠로는 잘 안 나올 것 같아요. 펠로는 좀 밋밋해요. 제가 써보니까. 근데 되게 미니멀하고 내용만 있는 것을 추구하시는 분들은 써보셔도 좋을 것 같고, 젠스파크는 앞서 쓰셨던 거, 최춘님 거 보시면 그런 느낌이에요. 네, 거의 이제 21페이지니까 끝났네요. 네. 처음 얘기 드렸던 게 사실 저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우리는 기존에는 환승을 좀 약간 부정적인 것으로 약간 돌아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목적지까지 가는 가장 빠른 경로를 찾고 싶어서 저희가 환승을 하는 거고, 기존의 경험을 무기로 만드는 전략을 취하고 싶어서 AI라는 도움을 받아서 환승을 선택하는 거고, 또 이 시대에는 AI를 쓰는 사람과 쓰지 않는 사람의 이 격차가 앞으로 엄청나게 더 커질 거라서, 지금이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AI 툴을 써보는데 최적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1년 후에는 더 어려워질 거예요. 격차가 더 커지고, 3년 후에는 남들은 다 당연한데 나만 모르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꼭 시작하십사 얘기를 드리고, 이런 내용도 있었네요. 사실 제가 고백하건대 리허설을 한 번도 안 했어요. 보통 이런 외부 강연을 제가 잘 하지도 않거니와, 이건 여행가 제이님이 하셔야 된다는 부탁 때문에 하긴 한 건데, 만약에 하게 되면 저는 최소 제 스스로 슬라이드 해놓고 타이머 켜놓고 한 5회 정도는 리허설을 하거든요. 많게는 50, 20, 40회까지도 해봤고, 근데 이 자리가 덜 중요해서 리허설을 안 한 게 아니고 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거잖아요. 이거 리허설하면 뭔가 제가 좀 더 있어 보이게 얘기하고 싶고 각색하게 될 것 같아서 리허설을 안 했는데, 이런 질문이 있는지는 몰랐어요. 그래서
1번과 3번은 제가 계속 했던 얘기인 것 같아서 2번 정도만 Q&A 첫 질문으로 제가 한 분 정도 여쭤보면 될 것 같아요. 만약 당신의 도메인 경험이 AI와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는 끝나고 제가 한 분 정도 여쭤보고 이후에 Q&A 받도록 할게요. 요건 이제 레버 페이지니까 뭐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지금 시작하셔라. 그리고 뭐 국내 최대 AI 커뮤니티인 지피터스가 여러분들 같이 함께하고 있으니까 그냥 회원 가입하고 뉴스레터만 받아보셔도 좋아요. 뉴스레터 활용 사례 따라 해보시면 좋고, 그리고 제가 컨택 포인트를 2개를 해뒀는데 저랑 일적인 얘기를 하고 싶은 분은 위에 fe.gpters.org로 이메일을 주시면 되고, 일 말고 너 되게 재밌는 삶을 살았네? 그냥 사람 사는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하면은 저 개인 메일로 이메일을 주시면 돼요. 여기 오신 분들이 여기 자리에서 저 메일 알게 돼서 연락을 했다고 하시면 제가 최대한 다 시간 내서 여러분들과 시간을 가질 테니까 이메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 질문을 받기 전에 자 다시 2번 왔죠? 예, 1번은 뻔한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뻔한 얘기라기보다는 계속 했던 얘기였어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2030년에 여기 모였는데도 계속 같은 일 하시면 괜찮을까요? 다들 안 괜찮다고 생각하실 것 같아서 패스하고, 지금 망설이는 커리어 전환 언제까지 미루실 건가요? 아마 오늘 이제 9번째 연사의 어떤 강의까지 들으면 다 망설이지 않고 미루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패스해도 될 것 같고, 당신의 도메인 경험이 AI에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를 했을 때 가장 도메인 경험이 그래도 있을 법한 분이 앞에선 질문을 많이 하셨으니까, 예, 저를 눈을 안 피하셨으니까 여기 한번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제 질문은 하나예요. 예, 지금 어떤 일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막 대학을 졸업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예, AI에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으세요? 저는 사실 감염자분이랑 굉장히 비슷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F&B 필드에 계셨다고 하셔서 저는 그 호텔에 오래 있다가 이미 환승을 한번 해서 지금은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환승을 한번 해서 좋았다 싶었는데 이제 다시 AI가 이렇게 나오면서 수업을 할 때도 뭔가 과거에 그냥 지식 딜리버리를 하는 거 말고 새로운 것을 좀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요즘 많이 드는 찰나에 이걸 듣게 됐는데, 제 미래가 그러면 강연사진이에요. 네, 역질문을 받으니까 당혹스럽네요. 네, 제 질문을 그러니까 눈을 안 피한 이유가 있으셨네요. 네. 제가 될 수도 있고요. 뭐 더 나은 사람이 되실 수도 있고. 저 뒤에 윤숙희원님 손 한 번만 들어주세요. 네, 저 질문자님 저기 손 한 번 윤숙희원님이랑 이따가 네트워킹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이제 그 에듀테크 쪽에 스터디를 많이 진행하고 계셔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어떤 인사이트를 주고받을 수 있는 게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사람 잘 집었네요. 네, 질문 몇 가지 받고, 네, 마이크가 오고 있습니다. 네, 저도 실은 광방님과 같이 F&B 출신이거든요. 불과 몇 년 전까지 뉴욕, 홍콩, 상당동에 있는 미슐랭 레스토랑에서 주방에서 일하던 사람이었어가지고 너무 반갑고 또 희망 찾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 드리고 싶은 게 그런 F&B 쪽에 계시면서 한계를 규정했다가 그 한계를 깨게 됐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결정적인 순간, 그 경험, 뭔가 계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다 내려놨다고 저는 또 봤거든요. 왜냐면은 그 느리게 걷기, 저도 잘 그 세대는 아니지만은 그 명성은 너무 들어봤어가지고, 심지어 그런 매장에서 총괄을 하셨었는데 내려놨던 거는 아마 연봉이라든지 대우도 괜찮았을 건데 아예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했다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고, 그래서 그 많은 가진 것을 버려야 했을 텐데 어떻게, 그리고 왜 좀 궁금하고, 또 하나는 그렇게 그것들을 버리고 다시 제로 베이스에서 할 수 있었던 거는
관광님이 가지고 계신 그 어떤 뭔가 인생의 꿈, 목표, 비전,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고 계속해서 환승을 하실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최종적인 관광님의 꿈, 목표, 비전, 방향성 궁금합니다. 네, 조남이 어떻게 되시죠? 네, 전혜수님은 이따 저랑 좀 깊은 토론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되게 좋은 질문을 오늘 많이 하시네요. 네, 저는 기자인 줄 알았어요. 네. 좋은 질문이네요. 두 가지 답변 다 제가 이 장표에는 드러내지 않았던 건데, 왜냐면 이야기가 길어져서. 근데 짧게라도 얘기를 드리자면, 캡이 있었어요. 한국에서 FMBC에서 연봉 제일 많이 받아봤자 식품연구소 가지 않는 이상 2억 못 넘겨요. 그때 당시에 저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사실 지금 연봉 비슷하게 받았을 것 같아요. 예, 왜냐면 순이익을 한 달에 1억씩 갖다 주는 지배인한테 많이 쓸 수 있는 거잖아요. 1년이면 12억을 버는 FMB인데 순이익으로만 중소기업이었는데, 그 캡이 있는 인생을 살고 싶지 않았어요. 내가 열심히 하면 그것도 내 연봉을 왜 누가 규정을 하냐, 약간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약간 도전 정식 같은 게. 근데 어디를 가든 2억 못 버네, 평생 해봤자. 그럼 나는 내가 열심히 하면 3억, 4억, 10억, 100억 벌 수 있는 캡이 없는 걸 해보고 싶다가 있었고요. 그리고 꿈도 되게 좋은데 이건 사실 제 김태현 대표의 꼬드김이 한 51%였고요. 근데 그 꼬드김의 근원이 뭐였냐면, 제가 F&B를 되게 오래 할 수 있었던 건, 저는 제가 관리하고 있는 매장에 누군가가 와서 되게 전체적인 어떤 경험을 아주 잘하고 풍부하게 하고 돌아가면 그 모습이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남이 좀 기뻐하는 걸 봤을 때 좋았던, 약간 할머니 집에 갔을 때 할머니가, 저는 할아버지로 비유할게요. 할아버지가 손주가 왔을 때 잘 놀고 잘 쉬다 가면 그냥 뿌듯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 단점이 뭐냐면 확장이 불가능해요. 물론 이제 프랜차이즈 같은 거, 맥도날드 같은 거 만들면 되지만,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어떤 고객 경험은 되게 디테일하고, 이제 아까 파인다이닝 얘기하셨는데 또 여기는 없지만 제가 파인다이닝도 좀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되게 섬세한 고객 경험을 전달하고 싶어서, 그 태연님이 꼬드기기 전까지 제 외식업의 목표는,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인생을 정리하고 싶은 사람이, 우리 애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다. 뭔가 아주 힘든 사람이, 난 오늘 제일 비싼 와인 먹고 내일은 그냥 하늘나라로 갈 거야, 이런 사람이 만약에 제가 관리하는 매장을 온다면 내일 더 맛있는 와인이 있을지 모르니까 하루 더 여길 와야겠다가 제가 지향하는 F&B를 할 때 지향점이었어요. 근데 이거 누군가가 오프라인으로 내 매장에 와야 되잖아요. 근데 1000명, 10,000명까지는 이 제가 어떤 추구하는 방향성 전달을 못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김태현 대표님이, 야 봐라, 스티브 잡스가 이런 어플을 잘 만드니까 이건 글로벌하게 너의 어떤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냐, 뭐 그런 거가 저를 크게 움직였던 것 같아요. 예, 어떤 고객에게 감동 주는 것도 지역적인 한계를 규정짓지 말자. 좀 있으면 화성 외계인까지도 갈 수 있는 시대가 올 텐데, 최소한 IT 기술의 도움을 받아서 더 멀리 확산시킬 수 있는 거가 가장 커서 좀 그 꿈의 방향도 그렇게 바뀌게 되고, 아직도 좀 그런 어떤 큰 미래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뭔가 스스로 좀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좀 역시 제가 이거 숨겼던 이유가 있네요. 약간 논점이 이상해지긴 했는데 충분한 답이 됐을까요? 네. 네, 그러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 또 오후 시간도 안내에 따라서 좋은 강의 계속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